네, 이번에는 해외 글로벌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잖아요. 예. 또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는데 어떤 내용부터 좀 오프닝을 열어보면 좋을지. 우선은 증시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서학 개미 보유 탑 20 종목을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예, 지난달도 마찬가지고 지지난달도 마찬가지고 이제 월 마감하면 지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종목을 이제 보유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거래를 하셨던 그러니까 거래를 하셨다는 게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시고 계신 거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거래를 많이 하셨던 것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탑 20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탑 20를 보면 미국 시장과 달리 이제 한국 서학개미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나온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보유 종목 탑 20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월 중순만 하더라도 네. 매수보다 매도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5월을 다 지내놓고 보니까 결국 매수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 테슬라.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한번 빠졌기 때문에 그때 아마 좀 들어온 숫자가 좀 있지 않을까. 서학개미들한테 기승전태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테슬라는 말씀하신 대로 기승전태로 지금까지 작년 9월, 10월부터 약 8개월간 보유 순위로 1위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스플릿하고 나서 주가가 오른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위를 하고 있고요. 저 정도 지금 USD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예, 그렇죠. 예. 85억 달러니까 지금 거의 저 정도면 절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2위부터 나머지를 합한 것만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2위는 애플입니다. 네네. 도표를 다시 좀 보죠. 예. 네. 2위는 애플, 그리고 3위는 이제 큰 차이가 여기서부터 나게 되는데 3위는 아마존, 예. 4위 알파벳, 5위 이제 엔비디아, 6위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좀 꽤 축하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알겠는데 스파이드 500은 뭡니까? 지금 이제 운용사가 이제 S&P 500을 운영하는 ETF가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S&P 500 중에 이제 뱅가드도 있고 스파이더도 있는데 스파이더 그러니까 S&P 500 중에 저걸 더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부분 다 기술주 위주로 1위부터 8위까지 다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잉, 네. 그 다음에 이제 11위부터 보면 하스버로 장난감 회사죠. 그렇죠. 이제 네. 작년부터 꾸준히 보유하고 계신데 네. 저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한 비중을 좀 가져가려고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보유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12위는 이제 TSMC, 요즘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TSMC가 들어가 있고요. 네. 저는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가 잠깐 밖으로 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시온 세미컨덕터 저 3배짜리인데 저거는 이제 보통 싹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티커 때문에 네. 저게 가장 변동성이 큰 이제 기술주 ETF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하루에 14%씩 오르락내리락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비중이 좀 들어가 있고요. 저렇게 4배짜리 ETF에 들어있을 때는 단기 매매죠, 아무래도.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히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그거 드리겠는데. 들어가 계세요?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 매매를 하는 그런 어떤 수익 매매 기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한번 잘못 들어가면 오랫동안 있게 되니까. 그렇죠. 한번 물리면 오래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큰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저건 또 시장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따로 한번 얘기해야 될 정도로 월트 디즈니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데 미국 ETF 같은 경우에 저렇게 3배수일 때 네네. 어느 정도 증거금이 줄어들면 반대 매매하나요? 청산. ETF에서요? 네네. ETF가 청산되는 일은 없고?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자기 가치만 계속 크게 떨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럴 경우가 있는데요. 마이너스도 사실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마이너스라 하면 돈을 더 넣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걸 설정한 ETF가 청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증거금이라기보다는 ETF는 이제 상장된 주식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네, 예, 네. 그거는 이제 그 레버리지로 사는 게 아니니까. 음.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ETF 자체가 레버리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증거금 같은 건 더 넣지는 않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빠르게 뭐 15위부터 20위까지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부분 종목이 좀 들어가 있는 그 아크 이노베이션이 15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가 15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셨던 그 스파이더 그 S&P 500 ETF가 있는데 이것도 뱅가드 500 ETF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 배짜리 반도체 ETF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3배짜리가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예, 유니티 소프트 이것도 아크 그 이노베이션에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위는 좀 많이 밀려났는데 처칠 캐피탈이니까 CCIV, 그러니까 스펙주 저게 이제 상당히 상위에 있다가 20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제 네. 보유 종목에서 저 가지고 계신 분들 적당한 가격에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피난하셨어야 되는데 뭐 점점 더 이게 안 좋아지고 내리막길을 걷고 주가도 있는 많이 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스펙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전망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오히려 전형적인 그 꿈에 기대서 성장했던 부분이니까 저거는 조금 피난을 잘 하셨으면. 근데 아니 스펙이 꼭 성장 기업을 갖다가 인수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제 가치가 있는 기업을 인수하려면 그 전에 가치가 있는 기업 자체가 상장을 하려는 자체 상장을 하는 한다. 경우가 많고요. 기술이나 뭐 그 비전은 있는데 자체 상장이 어려운 경우 스펙과 함께 결합을 해서 상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이제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에 스펙이 되는데 네. 이 경우도 처칠 캐피탈의 그 CCIV 같은 경우도 루시드 모터라는 이 전기차 이제 뭐 예전에는 뭐 테슬라와 결혼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 뭐 이제 실제 시제품이나 양산품에 대한 그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제일 많으실 거래 탑 20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탑 20도 1위는 부동의 테슬라. 예, 테슬라입니다. 예, 역시 주가가 한번 5월 달에 거의 10% 가까이 8% 이렇게 빠졌다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좀 많이 매도 하시면서 총량으로는 더 늘어난 걸로 좀 보이지고요. 예. 그다음에 3배짜리 디렉션 세미컨덕터 3배짜리는 이것도 이제 월초에 많이 주가가 흔들렸었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중간에 타이밍이 안 좋게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물리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몬트리올 뱅크는 계속 이제 이 상위권에 있는데 상위권에 10위권 언저리에 있다가 지금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가 좋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그 다음 순위, 아마존, 그리고 이제 3배짜리 나스닥 3배짜리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위로 올라가는 3배짜리에도 걸면서 반대로 또 밑으로 오는 3배짜리에도 동시에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먹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데 아무래도 저기를 봤을 때 이제 올라간다에 더 많이 거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팔란티어, 이제 엔비디아, 오큐젠이라는 회사가 이제 들어왔는데 오큐젠이라는 회사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10위에 있는 오큐젠이라는 회사는 오큐가 저걸로 알고 있어요. 시각, 눈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오큐는 눈과 관련된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제약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다른 데서 만들지 못하는 이 불치병에 관련된 그런 의약품, 안과 질환 의약품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 들어왔고요. 11위부터 20위를 또 빨리 보시면 11위는 알파벳, 네, 그리고 12위는 나스닥 ETF가 들어있고 13위는 드디어 이제 밈 주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네, AMC 엔터테인먼트 요즘에 저거 가지고 돈 좀 외화 좀 벌으셔야 되는데 저거 가지고 외화 좀 버시려면 항상 시장을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마이크로 비전이 있는데 마이크로 비전은
저것도 그렇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은 아닙니다. 전자 장비 그리고 전자 프로그램 네네. 동시에 만드는 회사인데 저게 지금 뭐 1.25, 1.5불 정도를 하는 그런 이제 주가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 평가 컨센서스나 애널리스트들의 공통된 그 주가 평가의 적정 가격은 0.25불입니다. 네. 근데 이제 1.5불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저거를 상당히 많이 거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등락폭이 엄청 큰데 예, 그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로블록스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많이 팔았네요, 근데 로블록스. 예, 많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로블록스는 시장 처음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또 가격이 좀 받쳐주지 않아서 아마 내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보셨던 그 CCIV 처칠 캐피탈의 그 이제 스펙도 있고, 그 다음에 18위에 코인베이스가 보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잉, 그리고 22에 좀 안정적인 그 스탠다드 플러스 스파이더의 S&P 500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게 시장이 좀 바뀌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그리고 또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 인프라 투자 정책과 맞물려서 그것과 관련된 그 섹터 쪽으로 좀 편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여전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주에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테마나 뭐 3배짜리 뭐 그리고 밈 주식 같은 거 좀 많이 들어 있고 해서 도박성이 강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최소한 이거 해외 주식 하시려면 그래도 많이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실 텐데 잠 못 자면서 하시면 안 된다.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좀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제일 큰 관심사고, 네네. 과연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들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 예. 우리가 알기로는 테이퍼링, 그러니까 네네.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든가 금리를 올린다든가 이걸 지금 생각을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정책 수단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 이제 금리 인상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죠.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렇죠. 예, 금리를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죠. 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그냥 아주 단순한 표입니다. 이제 어떤 흐름인지 저게 표에 오타가 하나 났는데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네. 금리 인상이 아니고 금리를 인하를 그렇죠. 하죠. 인하하고 네, 금리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많이 풀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그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줄이게 되는 네. 예, 돈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풀린 돈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네. 거죠. 예, 채권을 다시 예, 팔기 시작하는 네, 네. 예,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경로를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런 굵직굵직한 그런 시장 컨트롤의 방법 말고 작은 미세한 컨트롤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까 그 빨간색 화살표에서 보셨다시피 테이퍼링 시점에 이제 근접했기 때문에 네. 테이퍼링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하느냐 언제 하느냐 네.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시장 개입은 조금 더 약간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냐 아니면 뭐 기대한 정도냐에 따라서 뭐 초과 지급 준비율을 좀 조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역레포를 이용할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난주 그 후반기 해가지고 역레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역레포가 뭔지 우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레포라는 것은 언제 이제 상환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단기 금융 거래를 하는 채권 네네. 거래입니다. 이제 뭐 보통 그 채권 거래 기간은 일주일에서 열흘 미만이 되게 되는데요. 네. 역레포는 이제 보통 이제 레포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네.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건데 역레포는 중앙은행이 은행에다가 채권을 주고 돈을 이제 받아오는 거죠. 근데 예. 굉장히 단기죠. 예, 굉장히 단기입니다. 뭐 하루 이틀 뭐 아니면 길어야 뭐 3일 보통 하룻밤 뭐 이렇게 됩니다. 뭐 하루 이틀 사이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그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흡수하는.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레포 규모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 시중 돈들이 연준으로 들어갔다. 예, 그렇게 이렇게 되는 보는 거죠. 예. 그 추이가 그렇게 막
이 떠들어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그게 처음 그 작년에 이제 2020년 초에 영래포 얘기가 나오면서 영래포 그 총량을 줄이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테이퍼링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영래포 양이 줄어든다 했을 때 이걸 보고 아 연준이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했다. 네네. 돈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영래포에 대한 개념이나 뭐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큰 시장 흐름을 타지 못해서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물론 하루짜리 뭐 이틀 안에 뭐 이제 이제 은행 간 거래는 뭐 더 단기니까 예, 이 이제 은행에는 현금을 빨아들여서 더 이제 그게 다시 신용 창출이 되지 않게끔 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콜 금리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콜 금리는 은행들끼리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레포 영래포는 중앙은행이랑 은행이랑 하는 거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은행끼리 할 때는 시중 유동성의 변화는 없고 그 은행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예, 예. 아주 초단기로 빌리는 걸 콜 금리라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레포나 영래포는 돈이 중앙은행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시중은행으로 가는, 시장으로 가느냐 예, 예.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기 쉽게 시장 개입 연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보통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 테이퍼링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금리 인상을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그 IOER이라고 하는 초과 준비율의 그 이제 초과 지급 준비율이라는 건 이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 같은 것들. 저걸 우리 발음 좋은 장앵카가 저게 인트레스트 온 엑세스 리저브 네. 한번 읽어주시죠. 아주 정확하게 발언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 노란색 박스에 있는 초과 지급 준비율 IOER이랑 RRP 그 영래포라는 걸 살짝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바로 가지 않고 우회를 한번 하게 되는데 네. 저걸 통해서 그 테이퍼링으로 바로 가는 충격을 좀 줄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게 지금 어느 정도 금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율이 늘어났는지를 네. 보면 지금 테이퍼링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시그널과 함께 시중 유동성을 지금 중앙은행이 아주 그 미세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그 테이퍼링에 오기 전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 단계의 신호와 함께 시장 조작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시청자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 가지고 네. IOER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은행들이 당연히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지급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맡겨야 되는 것 이상으로 더 갖다 놨을 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준다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갖다가 거기 맡기면 이자가 나오니까 네네. 다른 데는 특별히 쓸 데가 없다면은 네. 오히려 중앙은행에 갖다 놓는 그러니까 네네. 그걸 갖다 지금 유도하는 게 그렇죠. IOER이죠. 예, IOER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죄송합니다. 그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갖다 놨을 때 이제 그 은행 초과로 그러니까 초과 지급 준비율이라는 지급 준비금이라는 걸 중앙은행에 갖다 놨을 때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주는데 높은 이자를 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렇죠. 수익이 나니까 시중은행은 시중에 돈을 안 풀고 이제 그 자기가 남는 현금을 중앙은행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금리가 낮게 되면 수익이 없게 되니까 그 돈을 이제 시중에 풀게 그렇죠. 되겠죠. 예,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그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높이면 시중에 그 돈이 적게 풀리고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 IOER 그 지금 금리 동향이죠, 저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기 빨간색 표시가 나온 게 언제냐면 2015년 12월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입니다. 이제 이 양적 완화가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해서 흡수한 다음에 이제 계속 시중에 돈을 이제 흡수할 때죠. 근데 지금 2020년 3월 19일 날부터 지금까지 0.1% 금리인데 저거를 조정을 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들어오겠다. 줄어들게 되는 예. 그런 거. RRP는 한번 보죠. 예, RRP는 영래포 저걸 보면 맨 왼쪽에 보면 이제 2014년 1월인데 그때
그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상향 했다가 네. 쭉 그 이제 저 우상향 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중앙은행으로 많이 간다. 예, 많이 간다는 네네. 거죠. 예, 시중의 돈이 중앙은행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저 빨간색 표 가운데 네. 표시가 금리를 올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그 등락폭의 그래프는 시중은행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 네. 유동성을 계속 중앙은행이 흡수를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어느 정도 중앙은행이 그 흡수를 해서 시중에 돈이 말랐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싶으니까 더 이상 그 영래포를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작년 초에 그 코로나가 오고 나서 영래포를 사용하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영래포를 크게 사용하면서 크게 사용했는데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얘기는 저렇게 했는데도 유동성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로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그널은 그 연준이 주는 시그널을 한번 보면 연준은 그 인플레이션을 인지를 하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자산 시장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이 그 과열될 것을 놔둘 것인지 아니면 이걸 통제를 했을 때 오는 그 경기 위축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것을 할지 그러면서 이제 안전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근데 지금 영래포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뭐 4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네네. 월가도 다 감지를 하고 있을 거고 예. IOER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쨌든 공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시장에서는 이게 긴축의 시작이구나 네네. 라고 받아들이겠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테이퍼링만큼은 충격이 크지 않을 거다. 예, 그렇죠. 은행 간 거래이니까요. 일단 예, 은행 간 거래이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과 은행 간 거래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은행에서 시중으로 나올 때까지의 시차와 이 그런 어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중에서 느끼는 그런 충격은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 얘기 나오다 보니까는 고용 보고서 얘기도 좀 안 할 수는 없겠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네네. 내일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